챗G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가 통계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볼 건데요. 네이버에서 국가 통계 포털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여기 바로 출생아 수가 있네요. 여기 통계표 볼게요. 통계표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출생아 수 27만부터 26만, 25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시점을 클릭하면 더 오랜 기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97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197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출생아 수가 나오고요. 지금 출생아 수가 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시점이 열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거는 행렬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열 기준으로 할 때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CSV 파일을 보통 많이 쓰고요. 인코딩을 UTF-8로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저장을 할게요. 한글이 포함된 엑셀 파일 경우에는 코딩 작업을 할 때 인코딩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코딩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규칙인데 이거를 UTF-8이라는 규칙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보통 잘 발생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상황 설명하기인데요. 챗GPT와 나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요. 이럴 때 챗GPT가 더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기초 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로 가정을 해볼게요. 당신은 정말 쉽게 파이썬을 가르쳐 주는 교사입니다. 저는 파이썬 기초 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 수준의 5학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은 패키지 선택하기인데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알려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만한 패키지를 3개를 추천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쉬운 파이썬 패키지 3개를 장단점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이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자, 볼까요? 데이터를 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매플로립이라는 게 있대요. 장점은 매우 널리 사용되고 다양한 옵션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많은 자료들이 있다. 초기 사용자한테는 다소 복잡할 수 있다 라고 하고 현대적인 뭔가 좀 더 고급 시각화인 거겠죠? 이런 것들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시본 같은 경우에 매플로립 기반을 만들어져 있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다. 옵션이 제한적이고 매플로립의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플로틀리는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오프라인 모드, 온라인 모드 렌더링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는 매플로립을 추천하고 있네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트플롯립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패키지를 파악해 볼 건데요. 이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확인할 거고요. 이 중에 내가 사용할 만한 함수가 있는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트플롯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를 알려주세요. 각 함수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매트플롯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10개를 선정을 해줬고 간단한 예시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플롯을 사용하면 선 차트, 라인 차트를 그릴 때 사용이 되고 스캐터 뭐 이런 차트도 그릴 수 있다라고 하고 바 차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 히스토그램, 레이블을 붙일 때, 제목을 붙일 때, 범례를 붙일 때, 그리드. 만약에 엑셀을 조금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익숙한 용어들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파이썬 코드를 요청할 건데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챗GPT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파이썬 코드의 초안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한번 열어보면 지금 여기는 뭔가 깨져서 나오네요. 여기에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출생아 수이거든요. 출생아 수인데 얘를 가지고 라인 차트, 꺾은 선형, 삽입 2차원 꺾은 선형 요거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딱 보니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출생아 수가. 이거를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얘는 지금 B열에 있는 숫자네요. A열과 B열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CS 파일을 읽어서 B열의 데이터를 2차원 꺾은 선형 차트로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매트플롯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조합해서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각 기능마다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코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코드 라인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입력 파일로 주고자 하는 CSV의 데이터를 뭐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보여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챗GPT가 그걸 보고 코드를 만드는데 참고를 할 수 있겠죠.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데이터를 전체 복사, 전체 선택, 복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구분이 탭으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CSV 파일이라는 것은 콤마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건데 CSV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콤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탭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엑셀로 연 파일 말고요. 아까 이 데이터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는 지금 한글로 제대로 나오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콤마?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시점, 출생아 수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놔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입력 파일이 CS 파일이라고 지정을 해줬고 실제로 콤마로 구분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그냥 그 규칙만 파악할 수 있게 챗GPT한테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CSV는 돼 있고 matplotlib을 설치를 해야 되네요. 파일, 세팅,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플러스 matplotlib. 설치가 다 됐고요. CSV matplotlib을 가져와서 열고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CSV 이 파일을 입력을 해줘야 되죠. 여기 지금 파일이 없어서 아까 다운받았던 데이터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붙여넣기 실행해 볼게요. 여기 CP949 코덱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읽어봤을 때 뭔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에러면은 이걸 보고 수정하면 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에러다 라고 하면 챗GPT한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위에 코드대로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인코딩 문제인데 CP949 인코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인 거거든요. 우리 아까 파일을 UTF-8 인코딩으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UTF-8로 지정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이건 데이터였고요. 데이터 인코딩을 UTF-8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제대로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확실히 1970년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네요. 자, 방금 했던 작업이 그 다음 단계인 수정하면서 완성하기까지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거나 혹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고쳐나가거나 혹은 우리가 바라는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그걸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인코딩 문제가 있어서 인코딩을 UTF-8로 수정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CSV와 그 다음에 matplotlib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보통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판다스와 matplotlib이 거의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워낙 랜덤하게 그 결과를 주기 때문에 보통은 판다스와 matplotlib으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CSV와 matplotlib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matplotlib과 판다스를 이용해서 한번 해달라고 해볼까요? CSV 패키지가 아닌 판다스 사용해서 차트를 그리도록 위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위 코드에 이어서 작성을 해준 게 아니라 또 새로 그냥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줬네요. 이건 지금 바로 쓸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저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간에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판다스를 사용해서 차트를 그리도록 아래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코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판다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판다스. 판다스 설치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또 에러가 생기네요. 여기 출생아 수 키 에러라는 게 나오는데 데이터에 보면은 여기 시점 출생아 수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키 에러 출생아 수라고 나온 것은 사실 이 출생아 수라는 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러가 나왔을 때 얘를 복사해서 챗GPT한테 붙여놓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챗GPT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출생아 수이긴 한데 CSV 파일 보면 출생아 수 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열의 이름이 여기 판다스에선 키로 쓰이거든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 여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걸 물어보더라도 이 키를 열 이름을 제대로 확인해라 라고 답을 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를 명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챗G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를 시각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는 CSV 패키지와 매플로립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 차트를 그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판다스와 매플로립이 더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챗GPT가 워낙 랜덤하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매번 판다스로 얘기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CSV 파일로 좀 적게 사용되는 그런 패키지를 소개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용했던 판다스나 매플로립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